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 사업화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 혁신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분야 등에 7,632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장 속 반도체 핵심 소재의 원자 움직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자 간 상호작용과 전하 변화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기술로 전기장이 걸렸을 때의 원자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황색포도상 구균의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 27.1%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7,600여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가 결성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혁신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이 주도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혁신펀드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 주도로 약 1조 원 규모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인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앞으로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첫 투자 분야별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4,010억 원, 인공지능 1,440억 원, 첨단바이오 1,076억 원 등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 결성액인 2,559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각각의 자펀드는 중점 분야 기업에 30에서 40% 이상 투자하고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이번 1호 펀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추진해 4호 펀드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민간 자본이 다양한 분야 전략기술 개발에 투입되면서 국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첨단 바이오와 피지컬 AI, 우주와 양자 등 8개 분야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 AI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와 GPU 등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오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과제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 PD를 임명하고 PD 중심 책임 운영 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고 8대 분야별 분과도 운영합니다. 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빼고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용 로봇은 연구개발 역량에서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부품 조달과 대량 생산, 해외 시장 창출 능력에서는 중국이 모두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역시 사후 유지 보수 등 서비스 부문과 해외 시장 창출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앞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가 배터리 재활용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을 가진 이른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사용 후 버려진 자동차 배터리셀을 AI로 선별해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고 최근에는 베트남에도 진출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개발을 하는 데뿐만 아니고 또 회사를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기회가 돼서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기업도 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 쓰고 난 배터리팩을 분해해서 손상된 부분만 교체해 다시 조립하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새로 만든 것보다 탄소 배출이 적다는 게 강점입니다. 기후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 배터리를 잘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떤 테크를 넣어서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60여 개 기업은 평균 4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 금액은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을 돕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장이 가해진 환경에서도 반도체 핵심 소재의 원자 움직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이동화 교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전하균형 계산법과 사람의 뇌를 닮은 그래프 신경망을 결합해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모델에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데이터로 원자 간 상호작용과 전하 변화를 학습시켜 전기장이 걸렸을 때의 원자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도체 절연 물질인 비정질 하프늄 산화물에 적용해 전기장 인가 시 산소 이온 이동 경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정밀 물리 계산과 비교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소자의 절연 파괴 전압까지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산업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구령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따라해봅니다. 적재적소에서 제가 생명을 구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재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교육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일상 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안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위기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역 내 산업단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재난 상황 시 다국어 안내 등 표준화된 현장 지원 체계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과 작업 환경 사전 예측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민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증가폭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16,1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25,322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출산율도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수급자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수급자 수가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보단 60.7%나 늘어 여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증가율 29.1%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2월) 하순 남부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눈이 내리면서 팔공산 국립공원 주변은 눈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교통 통제도 잇따랐지만 날이 개고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겨울 풍경은 금세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팔공산 국립공원 주변 마을입니다. 낮게 깔린 구름 너머 지붕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절경을 이뤘습니다. 홀로 집을 지키는 할머니는 마당에 쌓인 눈을 조금씩 쓸어냅니다. 올 겨울에는 눈이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먼저 언제쯤에 오고 오분이 처음이라요. 힘들어도 뭐 있으면 또 지대로 녹기도 하고 그래요. 호수공원은 어느새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산책에 나선 사람은 남부지방, 더군다나 2월 하순에는 만나기 힘든 마지막 설경을 즐겼습니다.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마음도 좀 설렜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산책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산책길도 너무 예뻐요. 대설특보 속에 쌓인 눈 탓에 대구 경북 지역의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눈이 그치고 날이 밝은 뒤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얼었던 눈은 녹아내렸고 막혔던 도로도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늦겨울 스치듯 찾아온 겨울 풍경은 금세 찾아온 봄 기운에 눈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설 현장 붕괴 등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동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등은 각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공사 현장별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소비량은 31.8로 OECD 평균인 19.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 구균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 27.1%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는 지난 2021년 22,700명으로 추산됐고 오는 2030년에는 32,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처럼 보이도록 광고한 식용 다이어트 제품 대부분이 효능과 거리가 먼 그냥 일반 식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등원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들, 겉모습만 보면 비만 치료제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조사 대상 대부분 88%의 제품이 정제 형태,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이 제품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다이어트 표방식품은 16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비만 치료 성분인 GLP-1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특정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는 뭐 의사를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특정 유명 장소를 이미지로 조작을 하거나 일부 제품에는 포만감 유지와 관련된 식이섬유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0.9g에서 3.2g 수준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제품에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요청하고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원료명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앞으로는 전용 공간이 없어 원격 진료가 불가능했던 병원도 화상으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 의료 관련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의료 법령에는 원격 의료를 행하려는 의료인이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갖춰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간이 협소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폐암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엔 대변 잠혈 검사 대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폐암 국가 암 검진은 하루 한 갑씩 30년이나 두 갑씩 15년 넘게 담배를 피운 54세부터 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인데 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겁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분변 잠혈 검사를 하는 데서 45세 이상에게 10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마침 식사 중인 군인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식당 주인의 재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검은 봉지를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인근 식당 주인이 봉투 안에 현금 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택시를 타고 나타납니다. 남성에게 말을 걸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법니다. 마침 군용차 한 대가 들어오고 부사관과 사병 한 명이 내립니다. 식당 주인이 상황을 설명한 뒤 강하게 저항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군인들과 함께 제압합니다. 식당 주인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군인들의 용기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장면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현금 약 1,430만 원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80대 피해 여성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줬으며 식당 주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쿠팡의 모 회사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 개 가운데 약 20만 개가 타이완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보를 빼낸 전 직원이 이 가운데 한 개 계정의 데이터만 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3자 포렌식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분석 결과
고도 민감 정보는 타이완을 포함해 어느 지역에서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네이버와 함께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사기 키워드 필터링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봉쇄하는 3중 차단망을 구축할 방침으로 우선 네이버는 경찰이 그동안 축적한 사기 관련 문구 등 데이터를 공유받아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범죄 의심 게시물의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제한 조치를 내리고 범죄에 악용된 계정을 신속하게 제한 조치하는 패스트 트랙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나섭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생기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고령 택시 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차례로 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로 서울시청 민원실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수원시가 수원 화성 축성 23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아 올해와 내년 2년간을 수원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이 깃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수원의 찬란한 역사와 매력을 전 세계와 나누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막이 올랐습니다. 수원시는 선포식과 함께 올해와 내년 수원 방문회의 대장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년까지 연간 관광객 1,500만 명을 불러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K-드라마 촬영지 체험과 한옥마을 활성화 등 K-콘텐츠 기반의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안내판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악토버 페스트, 또 브라질 삼바 축제는 연간 1, 2조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수원화성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 소비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관광산업 컨퍼런스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유치해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역사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수원의 새로운 도전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이 4,331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6.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산은 753만 3천여 명으로 탐방객 숫자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증가 숫자도 53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지리산은 322만 7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53만 6천여 명 줄어 탐방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는 2년 전보다 지난해 탐방객이 줄어든 곳이 13곳으로 늘어난 9곳에 비해 많았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모두 귀국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선수단은 4년 뒤 프랑스 알프스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대는 폐막식 때처럼 쇼트트랙 최민정, 황대현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여자 컬링과 피겨 대표팀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에게 환영 꽃다발이 건네집니다. 대회 전 목표로 걸었던 톱10 진입을 이루지 못했지만 금메달 3개 목표 달성은 물론 베이징 대회보다 더 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메달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노보드는 금은동을 차지하며 눈부신 비상을 이뤄냈고 쇼트트랙은 김길리, 이건항과 최민정의 한국인 최다 메달 획득으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7번의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정말 7개 메달까지 땄고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성적이라서 앞으로 길리 선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쇼트트랙 다음으로 메달을 얻어냈던 스피드 스케이팅의 노메달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선수단은 다음 큰 대회를 준비합니다. 3년 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 이어 4년 뒤 이번 대회 개최지 알프스 너머에 있는 프랑스 대회를 기약합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YTN 이더훈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